용인을 손명수입니다. 네, PT 좀 넘겨주세요. 우리 사장님,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티파니 목걸이하고요, 핸디 지갑, 아이폰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철도 입장에서 혹시 유실물 아닐지 생각하시는데. 직원들이 가져간 겁니다. 아, 네네. 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휴대폰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음 좀 넘겨줘 보세요. 우리 코레일테크 직원들이 점유 이탈물 횡령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이거 좀 철저하게.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네네. 일반인들도 안 가져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레일 재무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여러분이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 때는 뭐 1조 3천억, 지금 작년에도 4,500억 적자인데요. 부채 비율이 238% 정도 됩니다. 다음. 근데 이게 특징을 보시면 고속철도에서만 돈을 벌고 있어요. 나머지 일반 광역 물류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적자가 심합니다. 특히 일반 철도 분야의 적자가 5천억 이상이에요. 다음. 그런데 2012년 이후로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은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택시는 100% 올랐고요. 고속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다 많이 올랐어요. 코레일 일반 철도 요금, 고속철도 포함해서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다음. 물가도 많이 올랐죠. 공공요금, 전기, 가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철도 요금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요금이 싸면 좋아요. 그리고 코레일이 적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싼 요금을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적자가 심각한데 13년 동안 요금 인상은 전혀 없고 적자는 심하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적자가 심한 일반 노선을 획기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도 다 올렸으니까 철도 요금도 좀 올리시든가. 요금 인상 올릴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뭐 정부하고 협의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제 물가 정책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다 보니 이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요금이 싸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데, 결국은 이게 다른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가 세금으로 이거를 이제 메꿔야 되니까 이건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철도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다음 KTCS2,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예, 국산 신호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1은 도시철도용이고 2가 이제 일반 고속철도용인데, 이제 드디어 국산 기술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다 상용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네네. 깔고 있는 중인데 28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철도공단 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부선에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공단 이사님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신호 시스템은 공단에서 지상 장치를 지금 이제 책임지고 하시고, 그런데 이게 차상에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코레일 차상 하고 계세요? 예산이 이제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요. 차상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했고요. 이게 신호 시스템은 철도 안전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상 차상을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쓰고 있는 ATC라든가 ATP 같은 그런 기존의 외산 시스템하고 혼용을 하게 되면 결국 예산 낭비고 여러 가지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상 지상 시스템을 동시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분, 우리 이사장님과 또 사장님 두 분이 뭐 워낙 전문가들이시고 또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단 공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상장치, 차상장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TFT를 만드시든가 해가지고 협업을 하셔서 잘 해주시고 우리 윤 국장님 이거는 이제 철도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관 차관이 계시지만 철도 분야의 최고 책임자는 철도국장입니다. 대한민국 철도를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자부심과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철도국장이 이거는 이게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해외 진출하는데도 신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상용 레코드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공단 이사장님과 운영사를 맡고 계신 코레일 또 SR 사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꼭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국장님 잘 챙겨주세요. 네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정산 일을 지금 팀원이가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계속 하고 계신데 올해 1월 달에 코레일에서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는데 팀원이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동의 즐거움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정산 사업자 선정됐다고 해요. 그런데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좀 PPT 좀 띄워주세요. 공정위에서 팀원이에 대해서 독과점 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수도권의 그 통합 환승 할인제에 따라서 이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운송기관은 총 19개 기관이 있고요. 네. 그 19개의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교통거래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 정산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 초에 코레일에서 그 정산사를 이원화해서 그 카드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하는 정산사와 그 다음에 환승 계산을 해주는 저희 그 통합 정산사 이렇게 이원화해서 가져가겠다고 입찰 공고가 났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산사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정산 프로세스라든가 카드사하고의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의 데이터의 어떤 제공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와서 그 상호간에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코레일에서 새로운 이제 이원화 1단계, 2단계로 뭐 명칭을 한다면 네. 한 단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팀원이가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맞습니까? 네. 협조를 왜 안 하세요?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이 통합 정산 업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가 하나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검증도 하고 정렬도 하고 카드사별로 그 청구 파일을 만들어서 카드사에 청구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거를 지금 이번에 코레일에서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청구를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로 데이터를 팀원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입찰 공고에 뜬 거나 그다음에 이동의 즐거움이 제안을 할 때는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코레일의 승하차 데이터만 가지고 청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지난 3월 말에 그 청구 방식이 지금하고 바뀌는 건데요. 그 방식에 대한 여신금융협회에서 모든 신용카드사들과 그다음에 이동의 즐거움과 저희가 다 모인 상태에서 새로운 청구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의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이 청구 방식은 완전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제안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다른 철도 기관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다 제공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코레일을 제외한 다른 그 철도 기관들의 데이터는 사실 저희들도 수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구매해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자체도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임의로 제공할 수 없음을 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희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그 수도권 통합 그 환승할인 정산이 그동안 이제 정산을 그 각 기관들 19개 기관들이 어떻게 뭐를 썼고 이동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파악하고 정산을 해주는 업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레일 입장에서 보면 코레일 각 역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대표 가맹점을 세워서 이 정산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수익금을 주는 이런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티머니가 양자를 다 같이 다 했습니다. 근데 코레일은 다른 교통기관과는 달리 우리 돈으로 수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AFC 장비라든지 개찰구 정보 이런 걸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희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티머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너무 적게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업무를 분리를 하면 어쨌든 대행 업무를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시행약을 했고요. 티머니는 처음에 서울시하고 코레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같이 왔을 때 정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맡긴 기업이긴 하나 민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공공적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다른 기관이 데이터를 안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코레일이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순간에 환승은 다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 하도록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동의 즐거움이 지금 처음 저희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경기버스나 인천버스 같은 경우는 벌써 이동의 즐거움이 대표 가맹점으로서 역할을 해서 그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뭐 우리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공적 기능으로서 분산을 하고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1분만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설명을 길게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통합 환승은 우리 철도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그 통합 환승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티머니는 그 모든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정산 업무를 한 20년 동안 하고 계세요. 굉장히 공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문희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기관 간에 서로 합의가 깨지면 통합 환승 시스템 자체가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티머니는 수집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운임 수입을 배분하면서 수입만 배분을 하고 그걸에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일이 논쟁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통합 환승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티머니가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서로 이제 법적으로 좀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공정위 조사 이후에 티머니의 입장이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 입장이 뭐 바뀐 건 없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일부 바뀐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레일이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데이터 중에는 정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운송기관에 어떻게 운송 수입금이 배분이 됐는지 그 배분 내역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레일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당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공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기후동행 카드가 나오면서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배분 내역은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도 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나머지 카드들에 대한 배분 내역도 저희가 제공하는 거를 지금 협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거 제가 보니까 저밖에 그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수도권 통합 환승 시스템은 수도권 주민 모두가 지금
오랫동안 2004년부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서로 간의 계약의 문제이긴 한데 다른 분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코레일 팀원이 좀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원만하게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고 해야지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뭐 카드사의 약관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